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든 목공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에다가 두 개의 테이블을 더 붙여서 톱다이와 테이블소와 작업대를 겸하는 3in1 작업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철공인 거죠. 처남이 주말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접을 제대로 배우고야 말리라 하고 다짐하며 갓파이프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용접을 모르는 상태인 거죠. 또 쥐뿔도 모르면서 용접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편이라 이러고는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지르더라도 자투리 세 조각 같은 걸 모아서 거기에 연습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신중하게 잘라낸 본품에다가 연습을 하니까 비싼 각파이프 낭비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용접과 함께 얻은 큰 교훈이 바로 돈지랄도 가성비 따져서 하자 네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용접 자국을 보고 집에 있는 탁자, 의자, 선반 등등 용접된 자리는 모조리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검색까지 해보면서 나름 독학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뭐 엉망이죠. 그래도 저는 세상 모든 기술은 연필 돌리기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코뿔소 마인드로 무식하게 고고하려고 합니다. 손가락에 연필 끼우고 돌리면 처음엔 정말 안 되지만 일단 한번 성공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한 바퀴 돌리는 게 어려운 거고 그것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용접에 도전할 겁니다. 근데 돈지랄은 좀 정도껏 해야겠네요. 사방을 용접하고 나서 가운데를 이어 붙여야겠는데 재단이 잘못된 건지 각파이프에 열변형이 온 건지 딱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끈으로 묶어서 단단히 조이려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제가 힘이 없나봐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깔깔이바를 가져왔습니다. 트럭에서 집 날아가지 말라고 묶어주는 끈이죠. 물론 용접 불꽃이 튀어서 불이라도 나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만 이 하우스 안에는 믹스커피 타먹자고 갖다 놓은 대량의 생수도 있고 바닥은 불이 안 붙는 돌멩이로 돼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용접봉이 아니라 각파이프가 녹아버렸습니다. 용접의 세계는 참 심오하네요. 결국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피스를 박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저 구멍난 각파이프를 용접으로 이어붙일 능력이 없었거든요. 용접할 때 발생한 열을 먹고 겨울 날씨로 바로 차갑게 식어주니까 이놈의 각파이프가 일종의 담금질이 된 건지 도무지 하우스피스가 박히질 않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임팩을 쥐어짰는데도 나사 하나 박는데 3분에서 5분까지 걸리는 데다가 자세가 이상하고 자꾸 위치가 틀어지다 보니까 깔끔하게 박히지도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는 거죠. 다 박아줬지만 각파이프가 서로 밀착되지 않고 벌어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테이블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죠. 힘을 못 받으니까요. 끝없는 실패로 주눅 들어있을 때 이런 애완동물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나저나 이 친구는 제가 줬나 봅니다. 저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만. 다시 또 열심히 잘라서 용접을 붙였습니다. 이전 거는 그냥 던져뒀어요. 각파이프 다 쓰고 나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잘라서 써야겠어요. 이번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평이 안 맞는 겁니다. 덜렁덜렁 시소 타듯이 말이죠.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때쯤이었죠. 각파이프가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돈지랄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먼저 피스를 박아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용접을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1번 영상에 나온 그 방법이죠. 과거로의 회귀, 퇴행이라고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나은 결과물을 보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개선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같은 테이블 상판을 3개나 만들었습니다. 용접 상태는 영 아니지만 며칠 뒤면 처남이 올 테고 그러면 용접의 정석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 모양이 틀어지지 않은 마지막 결과물에 다리를 붙여줬습니다. 다리를 붙이는 방식은 1번 영상에 나왔던 방식이죠. 목공에서 배운 스킬로 철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임팩트 드라이버에 너무 힘을 준 탓인지 자재에서 비껴나가면서 제 손을 강타했고 목장갑을 문채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손가락이 말려버렸어요. 큰 부상은 아닙니다만 이래서 많은 선배 목수님들이 목장갑 끼고 작업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숙련은커녕 기초도 안 되는 실력이지만 그래도 콕콕 찝어주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힘은 추가되니까 일단은 용접봉을 묻혀줬습니다. 독학으로 용접봉 반통을 날려먹은 녀석의 용접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고 계십니다. 부끄럽네요.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메인 테이블과 수평을 맞춰야 하는데 바닥 수평이 안 맞는 곳에서 작업을 하려니까 난감하네요. 그냥 모든 게 난감합니다. 발전 없는 용접으로 시간을 죽이는 이 처남이 오면 제대로 배우자고 마음먹고 우선 일을 진척시키기로 했죠. 하우스용 나사를 각파이프에 박을 때 비껴나가고 틀어지고 처음 의도한 자리에 딱 박히지도 않고 이래저래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사용 지그를 급히 제작했습니다. 어차피 용접 방법만 제대로 익히고 나면 쓸일 없는 일회용 지그라서 좀 대충 만들었죠. 그래도 각파이프에 정확히 맞아야 하고 정 가운데 피스가 박혀야 나중에 조립했을 때 각파이프가 서로 틀어지지 않고 딱 맞겠죠. 오직 그 용도에만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작업이 됩니다. 제대로 되면 탄력 받아야죠. 필요한 사이즈대로 모든 각자를 다 잘라줬고요. 용접할 땐 굳이 필요가 없지만 나사 박을 때는 파이프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슬러지 조각들이 걸리적거리기도 하거니와 손이 베일 수도 있어서 전부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치에 나사 구멍을 모조리 뚫어줬죠. 위치는 정확하고 시간은 매우 단축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각난 게 어딥니까? 나사로 직각 맞추고 깔깔이바로 자리 잡고 눌러주고 용접봉으로 지지는 세상 기상천외한 테이블 제작 방법이죠. 작업에도 탄력이 붙었고 곧 용접을 배워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보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깔깔이바를 써버릇했더니 이제는 조금만 조이는 힘이 필요하다 싶으면 깔깔이바부터 찾게 되네요. 일단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힘 받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이 이빨이 살짝 들린 구조여서 여차하면 갑자기 탁 하고 풀리면서 작업이 틀어지기도 하고 무릎이나 손을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빨 부분을 클램프로 물어놓고 깔깔이바를 조이면 어떨까 싶네요. 또 이상한 짓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날 아침에 유튜브에서 용접 영상을 여러 개 보고 왔거든요. 저는 용접봉이 자재에 닿는 순간 스파크가 팍 튀면 붙었구나 라고 판단했었는데 이게 완전 개뻘짓이었던 겁니다. 제가 하던 짓은 가접이라고 불리는 자리만 잡아주는 일종의 풀칠 수준이었던 거고요. 진짜는 용접봉 가운데 박힌 철심을 스파크로 녹여서 쇳물을 내고 쇳물을 거의 모재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용접봉이 모재고 모재가 용접봉인 무라일체의 경지, 응? 혼이 담긴 눈봉 이라야 한다네요. 근데 뭐 말로만 들어서 아나요. 저는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들은기가 있다 보니 망치로 슬러지도 때려서 치워주고 그럭저럭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처남이 등판했죠. 이게 바로 처남의 실력입니다. 용접 강의를 무려 20여 분에 걸쳐 받았습니다만 영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처남이 출연곡을 했거든요. 교육을 받았으니 실력을 연마해야겠죠. 근데 모든 기술이라는 게 다들 그렇지만 교육받았다고 척척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어느 땐 잘 되고 또 어느 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용접이 자세에 따라서 1지부터 6지까지 있답니다. 1지는 아래 보기, 2지는 수평, 3지는 수직, 4지는 오버헤드, 5지는 파이프를 수평으로 두고 돌아가면서 용접하는 전자세, 6지는 파이프를 45도 경사지게 두고 돌아가면서 용접하는 전자세, 6GR? 은 6G의 링을 용접부 옆에 둔 상태의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용접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뭔 소린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용접사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3G까지만 제대로 익히면 될 것 같네요. 4G만 돼도 난이도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쇳물이 머리 위로 똑똑 떨어지면 남은 생은 아무래도 세상을 원망하다가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자투리 자재들을 모아서 연습을 좀 했습니다. 아직 빵꾸도 나고 헤매기도 하지만 일단 제대로 붙이는 데까지는 실력을 키워놨습니다. 이제 나사도 나사 지그도 필요 없죠. 신나게 불꽃놀이를 해줬습니다.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나서 밤을 하얗게 지새웠죠. 눈을 감아도 세상에 환한 신세계를 봤습니다. 테이블 두 개를 최대한 오차 없이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용접 자리에 붙은 슬러지? 슬래그? 아무튼 그걸 그라인더로 갈아내줬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신다면 웃음이 날 결과물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참 보람찬 결과물이네요. 다른 면도 싹싹 다 갈아줬고요. 갈고 나서는 징크도 뿌려줬죠. 테이블 두 개를 결합하는 작업입니다.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테이블소로 올려서 재단 작업을 할 때 걸치적거리질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죠. 클램프로 물려서 단차를 최소화해줬고요. 재단 작업을 할 때 나무를 위에 올릴 테고 제가 힘으로 누를 일이 잦을 테니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전체적으로 용접을 해줬습니다. 용접 기초를 익히고 나니까 용접이 진짜 재밌네요. DIY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용접을 꼭 배워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블 위에 합판을 붙여줘야 되니까 슬러지들을 그라인더로 갈아주는 거죠. 징크도 뿌려주고요. 저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철가루가 몸에 좋을 리는 없을 테니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소에 진동을 먹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4cm 두께의 각 파이프를 위에 대줬습니다. 근데 이게 진동을 먹어줄지 말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이거 만들자고 구조공학을 전공할 수는 없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이제 슬슬 완성된 형태가 보이는 것 같네요. 테이블 위에 붙여줄 합판을 재단합니다. 원형톱도 가이드를 만들어줘야겠네요. 딱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이 작업을 해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와 같은 작업의 반복이에요. 드릴에 이중길이 끼워서 피스 자리 잡아준과 동시에 피스 머리가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살짝 파내주고요. 피스 두께보다 아주 살짝 구멍이 두꺼워지도록 한마드릴로 피스 구멍을 넓혀주는 거죠. 안 그러면 피스 박을 때 합판이 들썩들썩 들리면서 위치가 틀어지더라고요. 기초 작업이 끝났으면 피스 박아주는 거죠. 트리머로 사방 둥글게 돌려주고요. 샌딩기로 거친 면을 다듬어줍니다. 테이블소가 올라갈 자리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새 온장합판 하나를 자르는 게 좀 그래서 앞선 작업에서 남은 자투리 합판을 다듬어서 붙였습니다.
드디어 테이블 소를 올려줍니다. 아주 감개가 막 무량하려고 하네요. 이 안전덮개를 그렇게나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못 가서 또 귀찮다고 떼어놓고 쓰겠지만 그래도 붙이고 싶었어요. 기본 모양은 이렇습니다. 테이블 소 재단하는 자리와 그 옆에는 간단한 작업이 가능한 자리, 뒤에는 테이블 소로 재단돼 나온 나무를 받아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 사이의 빈틈은 원형 톱이나 손톱으로 작업할 때 가운데로 톱날이 지나다니는 톱 따위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큰 테이블은 스테인을 발라줬고 이번에 만든 테이블에는 스테인을 안 칠했더니 색감 차이가 크네요. 목재 자체는 동일한 두께로 동일한 날 제작 출고돼서 동일한 날에 구입한 동일한 합판입니다. 테스트 삼아서 자투리 방수 합판 한 장 갖고 와서 잘라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살짝 걸려버리네요. 레이저 레벨기도 없이 눈대중과 손감각으로 맞춰서 만들었더니 확실히 좀 부족합니다. 이제 와서 다 뜯고 다시 작업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트리머로 좀 더 둥글게 다듬어 줬고요. 샌딩기로 더 다듬어서 가급적 부드럽게 목재가 지나갈 수 있게 배려했죠. 이제 부드럽게 재단 작업이 되네요. 약간 바닥이 들려 올라가긴 하겠지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테이블소 사방 바닥에 구멍이 있길래 픽스를 박아서 자리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소가 포함된 목공 테이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 좌측 하단에 공구 가방들 치우고 에어탱크 넣어주고 카메라 거치대도 몇 개 달아주고 바이스도 달아주고 수공구와 전동공구들 배치하고 뭐 할 일 천지네요. 제 용접 1호 테이블입니다. 허접하다고 욕하실 분들 많겠지만 저는 아주 보람차네요. 더 갈고 닦고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더 재밌는 영상과 더 재밌는 가구로 여러분들의 구독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